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려는 좋은 여자, 턱을 보면 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턱은 얼굴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말려눈을 보는 부분입니다. 관상학에서 턱을 시골이라고도 합니다. 시골은 턱 양쪽 귀 밑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으로 하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노년기의 건강운과 재물운과 부하운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좋아야 말년에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말년운이 좋은 여자는 어떤 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여성의 턱은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턱은 집터와 같기 때문에 좌우 아래가 단단해야 합니다. 턱은 단정하고 둥근 모양이 제일 좋습니다. 또 살이 풍성한 것이 훌륭한 관상으로 봅니다. 좋은 턱은 길이와 넓이, 두께, 무게 등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턱의 길이는 인중의 2배 정도가 적당하며 턱의 두께는요, 살이 많으면서 탄력이 있어야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 턱의 양쪽을 깎아놓은 듯 피작하거나 뾰족한 것은요, 좋지 못한 턱의 관상으로 봅니다. 요즘 턱을 깎는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턱을 성형수술해서 자라나게 보이는 역삼각형의 V라인 턱은요, 좋은 턱이 아닙니다. 역삼각형은요, 바로 설 수도 없고 옆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턱이 빈약한 사람은 아랫사람 턱이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턱이 넓게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턱선을 갸름하게 만들려고 성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턱을 갸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턱이 갸름하게 보이는 얼굴은요, 여성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중년 이후부터는요, 자신이 원했던 얼굴이 아닌 초라하고 천박한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관상학에서 턱이 약하면 말년운과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일에 대한 추진력과 지구력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여성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추진력과 지구력이 떨어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턱이 부실하면 말년에 재산을 제대로 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턱은 아랫사람의 덕을 보는데 턱이 뾰족하면 아랫사람 덕이 없으므로 노년에는요, 쓸쓸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관상학에서는요, 턱이 빈약한 사람은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 턱은 5학 중에 부각에 해당하므로 적당히 발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서 속칭 주걱턱이거나 반대로 턱이 쑥 꺼진 턱도 좋지 못한 턱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걱턱이라도 턱과 이마가 어느 정도 튀어나와 서로 바라보면 말년에 부부관계가 좋다고 했습니다. 관상서인 마의상법에서는 이마는 남편이고 턱은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마와 턱이 서로 바라보면 부부간의 애정이 풍만해서 노년을 아주 사이좋게 잘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턱과 이마가 서로 배반하듯이 각자 뒤로 넘어져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인이 서로 반목해서 노년을 고독하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또한 턱 밑에 살이 있어서 턱이 2개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턱이 2개로 보이는 사람은요, 재물복이 있다고 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런 이중턱을 제비턱이라고 합니다. 이중턱은요, 풍요로움과 노년의 평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어 이런 이중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고관대작의 부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이해하면 고위 관료의 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중턱이면 살이 쪄서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이중턱은요, 살이 과도하게 쪄서 흘러내리는 살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이중 구조를 가진 탄탄한 살을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상학에서는요, 턱을 노복궁이라고 해서 인복, 즉 사람복을 보는 곳입니다. 노복궁의 노복을 한자로 풀이해보면요, 종노자와 종복자를 씁니다. 즉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노복궁을 통해서 손 아랫사람 등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를 봅니다. 즉 아랫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곳이 바로 노복궁입니다. 턱인 노복궁은요, 전체적으로 풍만해야 하며 형태는 둥근 것이 좋습니다. 살 역시 두툼해야 좋은 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턱을 가진 사람은 부드럽게 아랫사람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랫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턱이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기면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위치에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관상서인 마의상법에서는 턱이 뾰족한 사람이 만약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으면 수국화라 그래서 순발력이 지나쳐서 사기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턱이 둥글고 풍성한 사람은요, 성격이 원만한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턱이 뾰족한 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편입니다. 턱이 빈약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덕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까다로운 성격 때문입니다. 일을 진행할 때 성격이 까다로워서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너무 많이 발달해 머리 뒤에서 봐도 턱이 튀어나와 각이 찐 것처럼 보이는 턱이 있습니다. 즉 머리 뒤에서 볼 때 양쪽에 턱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런 턱을 내후견시의 턱이라고 합니다. 이런 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성이 이런 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본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말년을 비난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턱은 오행상 수, 즉 물에 해당됩니다. 턱이 약한 사람은요, 신장이나 방광, 자궁, 생식기 등의 신장 질환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면요, 활력이 떨어져서 모든 일들이 침체되어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턱이 약한 사람은요, 신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하면 턱이 단정하고 둥근 사람은요, 애정이 많은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량하고 가정적이며 남을 돕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말년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편안히 노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반면 턱이 좁고 뾰족할 경우에는요, 이쁘게는 보이지만 신경질적이며
트집을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정서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냉정하며 고독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